김용범 정책시장은 진짜 무조건 경질시켜요. 정말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정책 기반자의 말이 가벼우면 입이 가벼우면 네. 결국에는 시장이라든지 정책을 수혜받는 사람에게는 좀 어마어마한 피해가 주는데 그 전형적인 예라고 좀 보거든요. 이분은 뭐 김용범 정책시장 없어도 수습하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빨리 경질해야 이분이 오늘 네. 브라질에서 네, 지금 저 반대편에 계신 브라질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신 게 뭐냐면 언론에 증시 변동성, 레버리지 탓이 아니다. 개미 투자자의 역동성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미 탓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김용범 실장이 브라질에서 라디오 출연을 했잖아요. 했죠. 그것도 문제라고 봤지만 결국 그게 청와대 내부 기류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김용범 열심히 뛰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순방 성과를 브리핑을 직접 한 거예요. 네. 원래 실장급이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결국 오늘 한 내용을 보면 브라질 부통령과 본인이 대통령 정책실장이 양국의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 둘이서 챙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 부통령이면 우리나라 어떤 부총리급이나 뭐 이렇게 내각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정책실장이 한다는 것도 뜨악했어요.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보통 이렇게 실장급이나 이렇게 순방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순방 내용 이외에는 현안 관련 브리핑은 보통 백브리핑 형식으로 해요. 그렇지. 마이크를 내린 다음에 네. 추가로 하거나 네. 실장급은 현안 관련 질문 잘 안 받아요. 네. 근데 김용범 실장은 오늘도 현안 관련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주식 관련 얘기 또 당연히 나왔잖아요. 네, 주식 네. 변동성.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2, 3개월 내용을 보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낙폭이 큰 나라가 얼마나 되죠? 우리 창신 메모리 말씀 주셨는데 창신 메모리 그 이슈화된 이후에 니케이도 다 폭락은 했어요. 맞죠. 근데 우리 정도는 아니에요. 네. 우리처럼 낙폭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SK가 굉장히 큰 주식이잖아요. 한 주에서 거의 300만 원 한 개 주죠, 한 개. 한개 일주가 그런 주식이 하루에 10%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120만까지 내려왔습니다. 120만 원이요? 120만, 125만 원인가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 300만 원대 저는 김용범 실장이 이 단위 종목 레버리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쉴드를 치는 거는 좀 개인적인 그 안위에 대한 불안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증권사 대표들이랑 만나서 간담회 한 다음에 5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이게 도입이 됐는데 누구도 다 이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전 이거는 나중에라도 수사받을 수도 있는 전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어저께 했었었는데요. 어저께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부동산은 폭발 직전이다. 그리고 주식은 지금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데 어저께 저희 방송 이제 썸네일이 어저께 좀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던데 이 참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 값은 급등세다. 세세세세.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저기 이민찬 대변인의 표정은 거의 뭐 정부 고위 정책 실장에 가요. 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그 브리핑하는 그 순간에 아니 김용범 실장 표정이 저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저래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정책 기반자가 실패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 마음이나 정서도 고려하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김용범 정책시장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면피라든지 본인의 향후 앞길을 위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감정도 건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직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건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폭망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지만 그 당시에 정책 결정자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봤습니까? 네. 더 이익 받죠.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또 돌아나지 자기들은 다 갖고 있고 강남에 하고 있어.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들어오지 마. 이제 그 진입 안 돼. 그러고 집 살 필요 없어. 그냥 임대주택 우리가 잘 지어줄 테니까 거기 살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좌파는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없고
책임을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른다라는 게 정말 제일 치명적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우리 타이거님이 민찬이 햄이 물린 줄 알았다. 전 표정.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타이거 ETF. 그것도 어디서 본 것 같긴 하네요. 예, 저도 주식을 안 해서. 버리지. 예, 참. 하여튼 너무 이제는 정보가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저도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근데 존버를 할 수 있는 분들이면 다행이에요. 예, 맞아요. 존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예. 그 뭐 비투하신 분들은 뭐 이자나 여러 가지 생활비 부족하고 그러면 그렇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투자에 대해서 비관해서 네. 뭔가 좀 뭐 극단적인 그러니까. 선택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라도 나오면 걱정돼요. 네, 솔직히. 그게 걱정이 돼요 사실. 예. 아니 이게 거의 코인판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거의 코인판화가 돼버렸어. 잡코인. 진짜.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 맞아요. 돼요. 비트코인 큰 코인은 또 요즘은 이 정도로 대통령이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방에서 운영하는 그 주식 리딩방처럼 리딩방. 사실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코스피가 전체 시총이 7,400 정도 되는데 삼전 하이닉스가 4,000조를 차지한다. 이거 맞아. 정상적이지 않다. 이 정도의 코스피의 급작스러운 부흥이면 빨리 이걸 경고 메시지를 내야지. 이걸 가지고 지지율과 직결해서 연동해가지고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두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 다 전부 다 하한가를 많이들 기록을 했고요. 그 경고를 무시했잖아요. 네. 야당의 경고를 무시했으니까 지금 이런 꼴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홍범 실장이든 네. 대통령이든 이 기조가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면 빨리 기조를 바꿔야죠. 무시하지 않고 발목 잡는 거라 생각해서 ETF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또 연임한다고 저렇게 그러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주식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연동시킨 건 아니실까요?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신경이 있는데 네. 복지부에 네.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94년도부터 원래 관련된 과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영하는 건 기금운용본부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죠. 기금운용본부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독립적으로 투자 판단을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걸 감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금운용관리과라는 걸 신설을 해서 별도조직을 더 크게 만들면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기금용 본부나 여러 가지 국민연금 관리, 연기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결국에는 주가 하락했을 때 연기금으로 더 열심히 방어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연기금이 어느 시점에 이거를 매수를 했고 매도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죠. 막아놨어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조직까지 개편해서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운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겠어요? 그러면 좀 먹다 나가도 기금이 또 방어해주나? 매수세가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 노후 자금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됩니다. 외국에서는 저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외국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 너무 좋다. 뭐 탈탈 털어 먹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이건 국가에서 계속 보존을 해두고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계속 수익이 나는 시장이다.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여튼 뭐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참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마음 아픈 일들이라서 하여튼 뭐 어쩌겠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고 계시는 것은 하여튼 뭐 아니 뭐 대통령 탓이죠 뭐 솔직히 뭐 이 주식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진짜 아까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이 얘기하신 대로 주식시장이 약간 이게 과열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신호를 줘서 이걸 조금씩 맞아요.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법 개정안이 무슨 코스피를 부흥시켜 웃기고 있네. 진짜. 아니, 진짜 웃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3천 뚫을 때는 그 얘기까지는 내가 인정.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서킷 브레이커가 연일 발동된 게 이틀 코스피가 처음이래요. 네. 처음이죠. 코스피가 만들어진 지 처음이고 처음 보는 나라. 그리고 2008년 그 미국 금융위기 때 그 네. 이후로 또 거의 뭐 역대 사례 중에 네 번째밖에 없대라고 했나? 아마 하더라고요. 진짜 역사의 먼 훗날 역사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재조명했었을 때 지금 2026년도 이 시기를 정말 미친 나라라고 미친 그럼요.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서킷 브레이크와 진짜 뭐
오늘은 사이드카, 저쪽도 사이드카. 아, 누가 맞아. 내가 이렇게 유튜브다 썸네일 되게 재밌는 거 봤어. 뭐 이렇게 무슨 뭐 좋은 차 타고 왜 안 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라에서 차를 태워주고 있는데 사이드카를 태워주고 있는데 무슨 제가 좋은 차를 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참 웃지 못할 이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유 보나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하여튼 뭐 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 참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고요.